보통 갱년기 증세가 언제 나타나요? 보통 평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나이가 한 55세쯤 나타나죠. 그럼 55세면 어혈은 몇 프로일까요? 55%죠. 그럼 생혈은 45%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갱년기 증세를 아주 심하게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50세쯤 되면 막 땀이 났다, 열이 났다,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점들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같은 55세 갱년기 증세 나이가 됐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에 따라서 어혈이 좀 많고 적고 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 증세에 땀이 난다고 하는 거는 뭐냐고 하면 우리 몸에 이렇게 전신에 땀이 나는 거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몸의 체온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산발적으로 몸에 이렇게 열이 나면서 땀이 난다. 이거는 아마 이제 두 가지를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지면 그 산도가 높아진 만큼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이 오거든요. 산소 부족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여기다가 고혈압 증세를 같이 곁들이고 있다고 하면은 열이 났다. 심하면은 눈에 이렇게 충혈도 됐다가 또 땀도 났다. 또 여기에다가 이제 우울증까지 같이 겹쳐버리면은 상당히 이제 힘든 게 되죠. 근데 이런 증세들을 과연 심전 생리학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하면 치료가 가능할까? 묻는다고 하면 저는 그러죠. 그럼 10명 하면 9명 낫는 병 아닐까? 근데 갱년기 증세를 낫는다. 갱년기 증세 하나만 보고 접근하면은 이 사혈하는데 좀 이렇게 열정이 식을 수가 있어요. 열정이 식을 수가 있는데 나이가 55세면 어혈이 55%고 90%가 맞으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55세 때 미리 어혈을 싹 빼가지고 어혈을 한 30% 정도 이렇게 빼준다고 하면 어때요? 수명을 상당히 90%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미리 한 50대에서 갱년기 증세 때 전반적으로 한번 싹 빼주면은 갱년기 증세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우울증, 치매, 뇌경색, 뇌출혈 이런 병까지 상당히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이렇게 땀이 나고 열이 나고 하는 거는 똑같은 55세라도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은 굳이 갱년기가 아니고 55세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 여름에는 더위를 잘 못 참고 겨울에는 추위를 잘 못 참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읽어내면 돼요. 그러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 합동적으로 간 기능은 또 필수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느냐는 보려고 하면은 피부를 봤을 때 말초 모세혈관이 팽창되면 간 기능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책에 보면 눈 주변, 입술, 손바닥 안쪽 여성의 생리혈이 검푸른 사람은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몸에 뭐 쥐눈이나 쥐젖 같은 거, 티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간 기능까지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갱년기 증세가 온 사람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어떤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갱년기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래요. 갱년기 증세를 치료하면 갱년기만 치료될까요? 아니면 당뇨, 고혈압이 동시에 치료될까요? 어때요? 심전생리학은 갱년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회를 하게 되면 고혈압도 치료되고 당뇨도 치료되고 또 머리에서 식은땀이 나고 열이 나고 이렇게 두통까지 이렇게 동반한다. 눈이 충혈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1번, 9번까지 이렇게 빼준다고 하면 뇌경색, 뇌출혈까지도 갱년기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동시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부르면 또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갱년기, 고혈압,
당뇨 이런 병들이 과연 병명이 다르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벌써 또 한 주가 됐네요. 한 주 어찌나 빨리 가는지. 이게 이제 날씨가 좀 푸개진 게 벌써 이제 경첩이 다 됐네요. 오늘 강의 주제는 고관절 연골 마모, 이게 강의 주제네요. 먼저 이제 질문 내용부터 읽고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쪽 고관절에 연골이 거의 마모되어 인공 고관절 수술을 권유받고 5월에 수술 예정입니다. 수술을 안 하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서 사혈요법으로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62세 남성입니다. 키는 1m 70, 몸무게는 64kg이며 복용하는 약은 없습니다. 고관절 연골 마모의 처음 시작은 40년 전 군 훈련소에서 시작되었고 20년 전에도 수술을 권유받은 적이 있으나 개인적으로 몇 가지 대체요법으로 버텨왔습니다. 2년 전부터 오른쪽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심해 수술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질문 요지예요. 근데 저는 이제 대중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만약을 위해서 제 말이 이렇게 잘못 와전될 소지도 있고 이제 이런 걸 속으로 이제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떤 강의를 이렇게 할 적에 조금 생각이 이렇게 깊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은 62세고 키가 1m 70이고 64kg라면 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먹은 약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것만 봐서는 희망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40년 전부터 연골이 마모가 시작이 됐고 2년 전부터 통증이 심해서 수술을 권유받았다.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연골 상태가 어딘가 이제 예측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천이 생리학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는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가 제가 이렇게 사진을 딱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질문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요점 정리를 해주면 연골이 마모가 돼서 깨져가지고 이렇게 금이 간 정도가 되면은 우리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수술을 해야 돼요. 뭐 인공관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절염 환자들이 의외로 많고 인공관절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때로는 이제 답답하면 그렇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사혈을 하면 이 상황까지 안 가고도 이제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골이 처음에 이렇게 마모 딱 될 적에 맨 처음 시작하는 게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폈다 다리를 폈다 이렇게 움직여 보면 뚜구덕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난다 그러면 그때 이미 골수 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골이 마모되어 간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 이때 그냥 관절염회를 그냥 사혈해 보면은 그 소리가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소리가 날 때 이게 소리가 왜 나냐 이제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왜 나냐 그러면은 우리가 비아령 사이에 윤활유가 없으면 어때요? 이렇게 마모되는 소리나 이렇게 주만에 이게 마모가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관절로 말하면 기스가 나면 이제 마모가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병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자동차로 말하면 윤활유고 이제 우리 관절 사이는 이제 그걸 이제 골수라고 그러는데 이 골수가 정상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관절이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관절이 닳았다고 하는 거는 윤활유가 골수가 형성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골수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 결국은 골세포가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이게 골수거든요. 그게 윤활유고. 그러면 사람도 먹지 않으면 배설을 못 하듯이 우리 골세포도 혈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으면 먹지 못하니까 배설물이 안 나온 게 골수가 없어서 골수가 없기 때문에 무릎이 이게 뚜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때 해주면 간단해요. 근데 이제 이 상태가 오래 지연이 돼버리면 지연된다고 하는 거는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길어지면 보편적으로 이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거기 이제 물이 차거나 또 아니면 염증이 생기거나 열이 나든가 이제 붉게 이제 상기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이제 산도가 높을수록 연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 어느 정도 상당히 이렇게 진행이 됐어도 연골이 마모되기 전이 100이라고 할 때 한 20, 30% 정도 이렇게 마모가 된 것까지는 사회를 하면 다시 복원이 됩니다. 더 이상 악화되는 것도 이렇게 막을 수가 있고요. 근데 완전히 얇아져서 충격에 의해서 깨져서 파손이 됐다가 하면 이거는 사회를 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사진이나 이런 걸 보시고 얼마나 마모가 됐는가 이거를 한번 보셔야 이게 사회로 가능하다, 스스로 해라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진행이 오래된 걸로 보면 거의 관절이 닳아 없어져 가지고 파기에서 쪼가리 일부 남아 있다, 이 정도 되면 가능이 없고, 그러니까 제 말귀를 잘 이해하세요. 연골이, 그러니까 뼈와 뼈의 중간에 그 디스크라고 하는 그 물렁뼈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연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정상으로 이렇게 구조를, 형태를 유지할 때 100이라고 할 때 한 20%, 30% 마모된 것까지는 사회라면 돌아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이 뭐 한 60, 70% 이렇게 마모돼 가지고 거의 한쪽만 이렇게 너무 이제 얇아져 가지고 충격에서 깨져서 금이 가서 이것이 이제 걸려 가지고 이제 씻기면서 통증이 온다,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 방법으로도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됐는가 나도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사회요법이 어때요? 처음에 제가 제 강의 들어보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일주일 간격으로 한 300g 정도 빼서 5회나 6회 정도는 그냥 철분 보충하고 염분 보충, 이거 두 가지만 이렇게 섭취하면서 하면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드시면서 이제 관절염 혈이 보면은 혈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어느 부위를 뺄까 하는 거는 이제 선택을 하는, 그걸 다 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그 관절염을 사혈해보고, 이것이 일주일 간격으로 한 5회 정도에서 그것이 통증도 없어지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계속 사혈하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한 5회 정도를 빼고 어혈이 나왔는데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건 이미 깨져서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진단은 자가 진단으로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관절염 혈이 이제 관절 주변에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부분을 선택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진단하는 방법이, 우리 몸은 어느 부위든지 어혈이 쌓여서 피가 돌지 못하면 피가 못 돈다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을 그거 보고 인글지를 몰라요. 우리 몸은 신호를 해주는데, 그래서 피가 이게 못 도는 데는 손을 대보면 온도가 차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습기, 아니면 개기름이 낀다든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어혈이 쌓이는 데는 마치 그 섬유질화된까 딱딱하니 탁구공처럼 이렇게 딱 굳어 있다든가, 아니면 말랑하니 아니까 소복이 부어 있다든가, 아니면 열감이 난다든가, 그 피가 못 돌아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정상이 아닌 그런 비정상을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선택해서 빼거나 한번 눌러봐서 통증이 오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그 관절염 전체 중에서 빼는 사혈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분은 그동안에 이제 약을 드시는 걸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약을 안 드셨다고 하면은 빼보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기간으로 보면은 좀 오래돼서 많이 마모가 됐는가, 그럼 이렇게 애매할 때는 어때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지금 이제 5월달이 아직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사혈은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잠깐 빼는 거는 한 5일 간격으로 한 번씩 빼도 무방해요. 그 대신 철분 보충, 죽염하고는 섭취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이면 그 정도는 빼볼 거예요. 실험 삼아서 지금 방금 내가 일러준 대로 뭐 습기가 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보면 습기가 이게 피부가 뽀송뽀송한 데는 피가 잘 도는 곳이에요. 근데 온도가 차든가 습기가 있든가 개기름이 있겠든가 딱딱하게 굳어 있다든가 붉게 상기가 된다든가 눌러봐서 통증이 있으면 그게 피가 못 도는 데다. 그래 그 군데만 그 관절염 혈자리 선택 부분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사혈을 하는데, 그 같은 자리를 5회 정도 빼봐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래 이제 소리나 이런 통증 같은 게 현격하게 완화가 된다면 더 빼면 그게 복원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한 5회 정도를 빼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럼 더 해도 안 된다. 그래서 그 기준점은 이제 우리가 사진상에 보면 정상이
정상 그 디스크 가운데가 그 물렁뼈죠. 그 디스크 그 연골 자체가 정상이 100이라고 할 때 한 30% 망가진 것까지는 복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이상 이게 얇아지다 보면 어때요? 마모가 돼서 얇아져서 이제 충격에 의해서 깨져서 금이 갔다 이러면은 이제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한번 본인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 근데 이제 양약을 오래 안 드셨다고 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제 이런 게 없다는 증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갔을 수도 있고 한 40년이나 지속됐다가 하면 갈 수도 있고 지금 중심 잡기가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애매할 적에는 어때요? 뭐 사혈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수술해도 되잖아요. 뭐 사혈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철분 보충하고 주겸수하고 이렇게 타 마시면서 한 5회 정도 사혈을 해보라 이렇게 이제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안 되면 그때 가서 수술해도 늦지는 않는다. 약을 안 드셨다고 하면 지금 현재 빈혈은 없다 싶거든요. 이게 빈혈이라고 하는 거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지가 시간이 오래되면은 혈질이 강산성화되고 또 산성화되면은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응고돼서 무릎입니다 이렇게 보태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상황 이렇게 보면은 가끔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들을 이렇게 종종 접하는 수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원래 신장과 간 기능이 건강해서 피가 맑은 사람들은 이렇게 수술을 해도 이렇게 후유증이 남지 않고 좀 오래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당뇨가 있다든가 고혈압을 앓은 지 오래됐다든가 고지혈증이 심한다든가 빈혈이 있다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그게 이제 병명으로 따지면 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가 병명으로 다른 병인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30% 떨어졌느냐, 50% 떨어졌느냐, 70% 떨어졌느냐 이 차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산도가 이제 높아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이게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양약을 안 먹었다고 하면 또 이 증세는 별로 의심이 안 가요. 그 정도 되면 요즘은 병원 다니면서 다 약을 드시니까요. 그래서 약을 안 드셨다고 하면은 조금 희망이 좀 있어요. 그런 병이 없다는 걸로 이제 가정하에요. 근데 이제 그런 병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고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빈혈까지 악화된 사람들이 수술하면은 잘못하면 신장과 간 기능이 더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래요. 어떤 병이든지 항상 적은 병이 커서 큰 병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큰 병이 되는 일은 없다. 근데 적은 병과 큰 병의 차이는 뭐냐? 어혈이 혈관을 많이 막았냐 적게 막았느냐, 혈관을 막은 시간이 길으냐 짧으냐 이 차이밖에는 안 나요. 근데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보면 무릎에 예를 들어서 이제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나 하수도물이 구멍이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나 생리치를 보면 동일하다. 하수도물이 못 내려가서 꽉 막혀 있으면 고여있는 물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부패가 되죠. 그게 부패가 심하게 될수록 이제 심전 생리학으로 비유하면 산도가 높아진다. 그래 처음 막혀서 저기는 약산, 시간이 지나면 중산, 시간이 지나면 강산. 그래 혈질이 강산성화가 되면은 강산의 산화작용이 골두를 녹여버리면 거기서 골수가 새어나와서 굳어버리면 그게 류마티스 관절이 되는 거고 또 강산을 묽게 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변에 수분을 끌어모으면 그게 무릎에 물이 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주사기로 빼내요. 근데 주사기로 빼내는 이런 상황이 돼도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해주면 어혈을 빼서 핏기를 틔워주면 피의 유속이 빨라지겠죠. 그게 빨라지는 순간 물이 안 찹니다. 근데 주사기로 물을 뺐다고 해서 말초 모세혈관에 있는 어혈이 소멸되고 핏길이 열려서 피의 유속이 빨라져서 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산도가 높아진 원인은 그대로 두고 주사기로 물만 뺀 거잖아요. 그러면 물 차면 또 빼고 물 차면 또 빼고 산도는 계속 높으면 산에 의해서 계속 악순환이 병이 악화되는 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원리를 알고 관절염을 방금 이제 증세 해당 사혈점을 딱 빼버려서 유속만 빠르게 좀 간단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말이 강의 때 보면 주장하는 게 한 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정상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한 번 뚫어놓은 혈관이 다시 안 막혀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안 막히게 하려면 새로운 어혈을 못 만들어지게 하는 혈점이어야 돼요. 8번이죠. 그래서 이제 8번 기본 사혈을 철저하게 하려고 하면 보사의 균형을 맞추면서 비용도 들어가고 경제적 부담도 되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실험해보는 데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겁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고지혈증 10년 먹는다고 치료 완치되던가요? 고혈압 10년 먹는 약 먹는다고 완치되던가요? 당뇨병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혈요법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사혈해서 1년에라 1년 6개월 하면 시간이 좀 길어 보여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것이 근본적으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라면 완치율이 적어도 아무리 겸손하게 내가 깎아내려도 90% 이상의 완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완치되는 것도 10년, 20년은 재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회라는 게 좀 번거로워도 제가 오늘도 어느 분이 지략을 그런 얘기 했어요.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거나 하수도구멍이 막혀서 물이 못 내려가는 거나 이치가 동일한데 하수도구멍이 꽉 막혀서 물이 못 내려갈 때 가장 강력한 물 잘 내려가는 방법이 뭐겠느냐? 여러분도 생각이 어때요? 찌꺼기 빼줘야 돼요. 아무리 번거롭고 지저분해도 찌꺼기 빼내야 물이 내려가거든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막히지 않는 이상은 피가 못 돌아서 산도가 높아지고 산의 주변 조직을 녹여가지고 기형적 류마티스 관절이 된다든가 또 산도가 높을수록 산소 부족이 돼서 염증이 자리 잡아서 몸이 관절 부위가 붓고 또 염증이 생기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설령 염증이 생겼다고 그래도 강산의 산화작용이 그 조직 세포를 녹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혈요법이 단순한 것 같아도 우리가 염증 따로 근육통 따로 골수가 안 되는 게 따로 다른 것 같아도 모든 우리가 영양분의 피를 빼서 검사해서 영양분의 가지수를 분류한다고 하면 1000가지, 2000가지, 3000가지 분류할 수 있지만 어혈을 빼서 피가 도는 순간 그 영양분은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또 피가 도는 순간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산도는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은 고인물은 흐르게 하면 맑아진다. 흐르게 하면 피가 도는 순간 산도가 떨어진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치료가 된 걸 힘들게 어혈을 빼내서 핏길을 열어놓은 걸 다시 안 막히게 하려고 하면 8번을 빼서 새로운 어혈이 못 만들어지게까지만 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거든요. 아까 어느 분이 이제 질문한 건 오늘은 또 희한한 날이라 야맹증 환자들이 이제 질의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야맹증이고 이제 시력을 이렇게 잃어들어가고 뭐 황반변성 이게 같이 견해서 우리가 야맹증이나 이런 증세들도 우리 현대과학으로 보면 완치 사례 없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제로예요. 심부전증도 제로고 그냥 더 이상 악화되지 말라고 노력하는 중이지 노력하고 치료한다고 해서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냥 노력할 뿐이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그분도 병원에 가니까 영양제만 준다는 거예요. 그 영양분이 왜 돼요? 영양분이 돼야 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그 치료라고 하는 건 병들고 노후 수면 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 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야 재생복원이 되는 거고 그게 더 이상 악화가 안 되는 건데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그 세포가 분열하는데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거 상식인데 말초 모세혈관이 막힌 걸 그대로 놔두고 영양분을 넣어준다고 그 막힌 대로 영양분이 공급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술이라고 하는 게 자꾸 배운 대로 눈에 보는 대로 접근하지 말고 생리치와 화학 반응 이치로 진단을 하면은 모든 게 다 진단이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관절염뿐 아니라 우리 몸이 서서히 노화가 오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이 다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합병증으로 산도가 높아지만 그 산의 화학 반응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응고된 게 혈전이고 어혈이다. 이 어혈이 혈관을 처음 막아서 근육이 굳어지면 그게 근육통이에요. 근데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때요? 산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럼 산도가 높아질수록 혈액 속의 여러 성분들 중에서 응고되는 물질이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약산은 혈액 속에 산소를 고갈시키고 중산은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강산은 지방 단백질은 녹이고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 성분을 응고시킨다. 그러니까 강산은 녹이고 응고시키고를 동시에 하는데 이런 난치병들이 발생하는 것은 전부 강산, 이 썩은 피가 원인 물질이거든요. 근데 강산을 해독하는 것도 속수무책. 피가 못 도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또 어혈 없이는 혈관이 안 막히는데 어혈이 만들어지는 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는 합병증으로 어혈이 만들어지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투석하거나 이식하라고 해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절제하거나 수술하자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질병을 예방하고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참 무섭구나. 고혈압이나 당뇨를 한 10년, 20년, 30년에도 완치가 안 되면 뭔가 진단하고 치료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안 낫는 거지. 그게 그렇게 못 고칠 병이라서 그게 완치가 안 되나요? 그래서 이런 관절염 자체도
이렇게 예방적 차원에서 보면 제가 권해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이제 이분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동시에 듣는 거니까 무릎을 이렇게 뼈다 해버려서 그래요. 목도 제가 그러잖아요. 목 디스크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지요. 뭐 그게 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선을 눌려서 어디가 아프네 그러면 내가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이 사람아, 허리 아픈 사람들 병원에 가서 진단하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선을 누르니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긴다고 한다. 그 사람들 6번하고 14번 사열에서 어혈이 손이 빨아들이는 피가 50% 나올 때까지 빼봐라. 10명 빼오면 9명이 완치가 될 거다. 통증이 없어진다. 근데 통증이 없어진 다음에 다시 가서 사진 찍어보라는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여전히 신경선을 누르고 있는데도 통증이 안 온다는 거라. 그러다가 신경선이 전화선이나 마찬가지인데 전화선 발로 밟는다고 이 사람아 통화 안 되더냐고 반문하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 우리가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목도 이게 무릎만 이렇게 해보면 뚜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앉아서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목 뒤에 9번인이 돼서 우그러 가면 이미 그쪽에서 어혈이 쌓여서 근육이 이완이 안 된다 소리입니다. 이러면 어때요? 골수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목에서 디스크 사이에 골수가 안 만들어지는 거나 관절에서 골수가 안 만들어지는 거나 허리에서 골수가 안 만들어져서 협착증이 일어나는 거나 원인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결국은 다 같은 거예요. 단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우리 인체에 어디를 막느냐. 그래 먼저 막히는 데가 먼저 고장이 나는 거라. 그러면 8번을 빼서 어혈 다시 못 만들어지게 하고 이미 쌓인 데는 쫓아가서 빼주면은 정상 조직이 우리가 100개라고 할 때 제 이론은 그렇잖아요. 한 30개 정도 망가진 거는 쉽게 복원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뼈기 때문에 제가 한 30% 정도 망가진 거는 복원이 되고 그 이상 망가져서 깨진 건 안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세포 조직이었다. 그러면 100개가 정상일 때 내가 10%만 남아도 다시 10%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 강의를 들으면은 생리 이치니까 이치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큰 깨우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 교육은 생리 이치나 어떤 공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문답식으로 외우는 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말하는 것만 그것만 정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리 이치를 보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혈은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럼 이놈이 어떤 사람은 목에 가서 먼저 쌓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에 먼저 쌓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에 먼저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른 병일까요? 전부 동일한 병이에요. 혈관이 막히면 피가 못 도니까 영양 공급이 안 돼. 영양 공급이 안 되면 골수가 안 만들어져. 골수가 안 만들면 디스크는 마모가 돼요. 그 마모되면 소나무 송진 나오듯이 골수가 내려와서 딱 굳어가지고 뼈를 붙여버리면 그게 허리 협착증이 되는 거고. 근데 협착증이 되면은 거기다 뼈 철심 받으려고 하지. 협착증이 왜 됐어요? 디스크가 닳아서. 디스크 왜 닳았냐? 골수가 없었기 때문에. 골수는 왜 안 만들어졌느냐?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영양 공급이 왜 안 되냐? 피길이 막혀서. 피길은 왜 막혔냐? 혈전 어혈 때문에.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우리가 아픈 부위가 다른 거는 결국 사혈하는 위치만 바꿔주면 간단할 거. 이걸 하나를 못 풀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 수술하려고 하면 전신 마취해야지, 항생제 들어부숴야지, 진통제 들어부숴야지. 이분은 뭐 양약을 많이 안 먹었다고 하니까 수술해도 후유증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이미 신장과 간이 많이 망가진 사람들은 그 후유증이 무릎 때문에 아니라 사람의 통째로 건강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은 항상 이렇게 생리 공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혈이 이렇게 어혈 없이는 혈관이 막힐 수가 없고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이라고 하면 절대 어혈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게 질병을 일으킬 만큼 많은 양의 어혈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책에도 보면 이렇게 써놨잖아요. 중금속을 먹어도 공해물질이 들어와도 타박상을 입어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혈이 생기지만 그 양은 사실 소량이에요. 실제 질병을 일으킬 만큼 많은 양의 어혈. 이 말도 요점 정리를 해주면 책에 보면 이렇게 써놨죠. 말초 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50%가 막혀서는 어떤 증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말초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건 하나가 막히면 그 옆으로 돌고 그놈이 막히면 그 옆으로 돌고 또 한 가지 압이 차면 혈관이 조금 팽창되고 이러기 때문에 50%가 막혀도 아무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소리냐? 이미 이렇게 무릎이나 관절이나 이런 병이 왔다고 하는 거는 이미 60, 70%그 부분이 막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말초 모세혈관을
60, 70% 막으려고 하면 혈전, 어혈 양이 많아야 막을 수가 있어요. 양이 적으면 그런 병을 못 만들, 그렇게 많은 양의 어혈이 없으면 그 많은 혈관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혈을 해서 어혈을 빼내봐도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혈이 전체 말초 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90% 이상을 막아버리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안 딸려오고 앞으로 품어도 안 빠져나가면 심장이 멎으면 사망에 이르는 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하면 이 말이 끝이냐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90% 이상이 말초 모세혈관이 막히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안 딸려오고 품어도 안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 말이 끝이 아니라 이 말을 역으로 풀으면 어때요? 90%가 되기 전에 자꾸 빼내버리고 다시 안 생기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의 수명을 많이 길 수 있다는 건 그 말 속에서 앞뒤로 풀어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체를 생리치로 진단한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고, 이제 이분은 이제 공안연골이라 본인은 지금 이렇게 질문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다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점 좀 해드릴게요. 일단 실험 사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부담이 가는 것도 아니고 철분 보충하고 염분 보충하고 주겸수 이렇게 마시면서 일주일에 빼내는 양을 한 5일에 빼내는 양을 한 300g 정도에서 5회 정도만 한번 빼보시고 통증이 줄어들면 계속하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근본 치료로 6번, 8번 빼려고 하면은 이제 힘이 들지만 지금 양약을 안 드시고 했다가 하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건 없는 걸로 지금 증세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릎만 가지고 지금 수술하는 것만 중요시하다고 하면은 방금 일러준 대로 그게 사혈에서 통증이 줄어들고 이게 걸어봐서 부드러워지면 계속하면 그게 재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한 5회를 빼서 솜을 빨아들이는 피가 한 10% 정도 나오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다 이러면은 병원에 가서 안타깝지만 인공관절 넣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정리됐죠? 예. 저도 그래요. 저는 이제 산속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만 하는 입장이라서 만약에 현대 의사처럼 이렇게 연골 사진을 딱 보면 그것만 딱 보면은 요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제 해줄 수 있는데 질문 내용만 보고 이제 예측해 보거든요. 근데 제 공부가 좋은 점이 뭐냐고 하면 제가 공부한 건 우리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생명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우리가 병이라고 오면은 이게 화학 반응 이치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연골이 어떻게 마모되는가, 물이 어떻게 자는가, 비정상 암세포는 왜 생기는가, 무릎, 섬유종, 비지종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건 화학 반응 이치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때문에 지금 뭔 약을 오래 먹었다고 하면 지금 몸 상태가 어떻다 예측을 하고 있고, 한 35년 경험으로 보면 저건 내 공부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금방 어느 정도 예측을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를 꼭 수시로 재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헤모글로빈 수치를 10m로는 떨어뜨리지 말아라. 그게 보사의 균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빈혈이 없다고 하면은 한 일에 사혈하는 양으로 한 300g 정도를 빼서 한 5일 간격으로 한 5회 정도 빼는 거는 그게 피 부족에 의한 빈혈만 없다고 하면 큰 합병증은 오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실험 삼아서 한번 빼보시고 5월 달까지만 빼볼 시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좋아지려고 들면은 어혈만 나온다고 하면 한 번 빼고도 좋아져요. 물이 차서 탱탱 붓고 열이 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도 어혈만 나오면요. 근데 어혈이라고 하는 게 혈관을 막고 있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산도가 높아지면 그 화학 반응이 어혈을 섬유질화시키면서 딱딱하게 굳혀버리기 때문에 빼도 잘 안 나와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어혈이 다시 굳었던 게 이렇게 풀어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운 좋은 사람들은 그냥 빼도 잘 가끔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빼던 이걸 녹이고 불려서 빼던 어혈만 나오면 효과는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10m로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임상적으로 사혈을 해보시고, 아무튼 사혈해서 통증이 없어서 인공관절 수술 안 하고 사혈력으로 회복됐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 일반인들은 이제 다른 이 질문에 다른 분들은 미리미리 우리가 일단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때요? 관절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최후의 상황이 맞아칠 때까지 방치하지 말고 무릎도 이렇게 움직이고 목도 이렇게 움직여보면 우럭우럭 소리 나거든요. 그거 어혈 딱 빼보세요. 어혈 딱 나오면 생피가 한 20% 30%만 나와도 봤어요. 움직여보면 그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골수가 다시 형성되고 근육이 유연해졌다는 거거든요. 어혈이 혈관을 막지
않는 이상은 근육이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렇게 눌러서 통증이 온다고 하는 거는 근육이 굳어서 이완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근육이 굳어서 이완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 환경이 되려고 하면 어혈이 말초모세혈관을 막아야만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서 누르면은 세포가 파괴되는 위치로 통증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부었다고 하는 거는 산도가 높아서 수분을 끌어모았다는 거고, 염증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 산도가 높아진 만큼 산소 부족이 돼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렇지만 산도가 높아서 염증이 생긴 것도 우리가 사혈하면 얼마든지 많이 좋아질 수 있고, 근육이 경직돼서 움직일 때 근육통이 와도 우리 사혈하면 없어질 수가 있고, 골수가 형성이 안 돼서 뚜걱거리는 소리가 나도 피만 돌면 골수가 형성되고, 피가 돌면 산도가 떨어지고, 피가 돌면 영양 공급이 되어지면 세포 분열은 다시 시작을 해서 정상이 100개라고 할 때 일반 근육세포 같은 건 100이 정상이라고 할 때 30%만 남아 있어도 그 30%가 세포 분열해서 100으로 가는 기능은 인체 모든 조직에 다 있다. 이러면 희망적인 얘기가 돼 있긴 하죠. 어떻게 좀 이완이 됐습니까? 예, 오늘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데 또 다음 주에 봐요. 예, 여러분 반가웠습니다.